2015년에 클레어몬트 대학원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방광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강한 욕망은 사람을 자제력에 더 집중하게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화장실이 급한 사람이 한 거짓말을 훨씬 쉽게 믿었습니다. 와, 진짜 인체의 신비네요. 아이, 내가 귀에 바나나 넣지 말라고 했지. 아니,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밥을 많이 먹은 후 이명이 들린 적이 있나요? 그것은 음료와 음식이 뇌의 유체 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소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카페인뿐만 아니라 달고 짠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청력이 저하되고 심지어 어지러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매와 마찬가지로 귀도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들 지금 한 말 들으셨죠? 심장의 위치 때문에 폐의 부피와 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폐는 왼쪽 폐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번 판은 쉽게 이깁니다. 자, 됐죠? 만약 인간의 눈이 디지털 카메라라면 해상도는 약 120에서 140 메가픽셀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단지 이 픽셀들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데요. 눈 중심에는 약 20만 개의 색 수용체가 있고 측면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눈 디지털 카메라는 확실히 인기를 끌어 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사람이 가진 털과 침팬지의 털의 수는 대략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인간 몸의 털은 쓸모가 없고 너무 가늘어서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손은 50% 정도의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게손가락과 중지가 엄지와 함께 무언가를 잡거나 꼬집을 때 새끼손가락은 약지와 함께 잡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깔끔한 사실은 아니지만 성인의 몸은 하루에 1.5리터의 콧물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은 채로 대부분을 삼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네. 게다가 인간의 몸은 1리터의 침, 3리터의 위액, 3.5리터의 창자액, 1리터의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풍미가 아주 깊은 소화액 수프가 되겠네요. 세상에, 그야말로 몸에서 육즙이 팡팡 터지고 있어요. 다른 부분들처럼 우리의 근육 역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2년에 안젤라 카바요는 로렌스빌에서 1964년형 쉐보레 임팔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녀의 아들 토니가 차 아래에서 수리를 하던 중 차가 내려앉았을 때 일어난 것인데요. 카바요 부인은 침착하게 차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이 오래 들어올렸고 두 명의 이웃이 받침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엾은 토니를 아래에서 꺼내줄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드레날린이 샘솟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기적적인 일로만 볼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몸속에 640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근육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제가 브리또 집어드는 거 한번 보실래요? 우리의 몸은 정말 빛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본 토호쿠 기술연구소의 전자기기 및 지능 시스템 부서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와, 이게 간판 안에 다 들어가나요? 우리의 몸은 정말 말 그대로 빛이 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건강한 20대 남성 참가자들 5명에게 상의를 벗고 단일 양성자를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하루 종일 빛나는데 오후 4시가 되면 정점을 찍고 오전 10시에 가장 적게 빛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빛의 강도는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의 0.001%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요. 전문가들은 하루 중 빛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패턴이 우리의 신진대사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누가 여러분을 깨우면서 일어나서 빛을 내세요 하고 말한다면 그대로 그 말을 따르시면 됩니다. 신생아들은 엄청나게 귀여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키와 무게에 비해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철봉에 매달린다면 지치지 않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매달릴 수 있답니다. 이 요상한 반사 악력은 우리의 조상들 때부터 내재된 것인데요. 갓 태어난 원숭이들이 엄마에게 업힐 때 엄마의 털을 꽉 잡았던 것에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죠. 불행히도 영원한 것은 없죠. 3달이 지나면 우리는 이 엄청난 능력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얼굴 모양은 새롭고 대담한 헤어스타일을 시도할 때나 고려하는 사항이죠. 하지만 얼굴 모양은 여러분 개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얼굴의 지혜라는 책의 저자인 진 해너는 하트 모양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탁월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직사각형, 사각형 및 삼각형 얼굴 모양은 더 논리적이고 성공지향적입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뼛속까지 완벽주의자고요. 타원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다정하고 따뜻하며 둥근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감정지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크면 이마도 넓은 경우가 많죠. 넓은 이마는 뛰어난 지능의 또 다른 표시입니다. 중국 관상학에 의하면 5개 손가락 너비의 이마는 높은 지능과 기술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빨리 배우기 때문에 어떤 설명도 필요 없고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일을 끝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심지어 이 사람들이 직감력이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신비롭죠? 눈은 마음의 창일 뿐만 아니라 지능 수준의 창이기도 하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파란 눈이 여기서 선두를 달린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많은 유명한 천재들, 이를테면 스티븐 호킹, 이들이 아름답고 깊은 파란 눈을 가졌다는 사실을 볼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도 같네요. 하지만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빛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도 있는 법이죠. 완벽한 귀의 대칭은 그리 흔하지 않은데요. 아마 그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연구에 따르면 비대칭의 귀가 높은 지능의 표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영국의 과학자들은 한쪽 귓볼이 다른 쪽보다 더 긴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독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두뇌를 사용합니다. 그건 그렇고 손가락도 마찬가지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이미 눈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여러 해에 걸쳐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건 홍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구 주위 영역은 눈 바로 주위에 있는 콧대와 눈썹을 포함한 부분을 말해요. 과학자들이 말하길 정교한 장비 없이도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는 매우 신뢰도 높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눈만이 우리의 생체에 의하게 신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 주위의 영역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이 다른 부분과 달리 안구 주위 부위는 거의 나이가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 부위에는 주름이 거의 생기지 않고 피부가 팽팽하게 남아있죠. 얼굴 전체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쎄, 뭘 생각한 거예요? 지문이 독특하다면 발가락 지문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발가락은 손가락과 똑같아요. 대신 발에 붙어있는 거 빼곤요. 그리고 부드러운 부분에 소용돌이 무늬도 있죠. 어떤 과학자들은 발가락 지문이 지워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발가락 지문이 개인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맨손을 사용하지만 발은 보통 양말, 신발로 덮여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입술이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네요. 입술에 있는 작은 십자선은 손가락에 있는 지문처럼 작용하죠. 그리고 발가락도요. 이제 여러분도 알죠? 사실 입술 지문은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이미 사용되고 있답니다. 이 방법의 주 단점은 범죄자들이 보는 모든 것에 키스하는 경향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부주의하게 예를 들어 잔을 마시고 난 후 설거지를 안 해놓는다면 딱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공상과학 영화나 액션 영화에서 여러분들은 망막 스캐너를 봤을 거예요.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망막은 확실히 독특하기 때문이죠. 사실 그건 여러분의 전체 신경계를 정확한 복사본으로 당뇨병에서 뇌 건강 악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과 상태를 진단하는 데 사용돼요. 게다가 동물들도 망막의 도움으로 식별될 수 있어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면 강아지 찾아요 포스터에다가 검안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놓으세요. 농담이에요. 누군가에게 왜 자꾸 윙크를 하는지 설명해야 하면 좀 당황스럽죠?
가끔 눈이 경련을 일으킨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숙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근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거나 아주 단 것을 먹었을 거예요. 경련 자체는 무해해요. 그냥 근육 피로와 뇌의 과민 반응이 원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추울 때 걷잡을 수 없이 이가 부딪히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에 익숙하죠? 이것은 몸의 모든 근육이 약간의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마찰을 일으키면서 약하지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추운 날에 손을 비벼주면 따뜻해지는 것처럼요. 몸을 떠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지만 더 작은 규모로 일어나는 겁니다. 뇌가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피부 온도를 감지합니다. 36.6도씨보다 더 따뜻하면 땀을 흘리라는 신호를 보내죠. 만약 그보다 더 차갑다면 뇌는 근육에게 떨기 시작하도록 신호를 보낼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품은 졸리거나 지루할 때에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게 가장 흔한 상황일 뿐인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하품을 해요. 그게 낮잠을 자기에 좋은 순간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언제 한번 해보세요. 하품은 기본적으로 턱을 느리고 최대한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두 가지 동작 모두 혈관의 피가 머리로 몰려가게 하고 척수는 척추를 따라 내려가게 합니다. 놀랍게도 이건 몸을 흔들어 깨우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할 때마다 몸은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하품을 할 수도 있어요. 하품을 하는 것은 심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하품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매우 사회적인 종이기에 서로의 수면 주기를 맞출 필요가 있죠. 요컨대 한 사람이 피로로 하품을 하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피로 신호를 보내서 모두를 졸리게 합니다. 알고 보니 하품은 마법 같은 거네요. 깜짝 놀라거나 무서울 때 다리가 나무 둥치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심장은 쿵쾅거리고 피부에는 소름이 돋죠. 이 모든 현상이 모두 같은 과정의 결과예요. 혈류로 유입되는 아드레날린에 대한 반응인 거죠.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면 이른바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반응은 근육의 긴장과 혈류량을 증가시켜 다리를 무겁게 합니다. 모든 신체 시스템은 완전히 각성되고 강하고 빠르게 행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응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올림픽 선수처럼 뛸 수 있거나 근육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두 가지로 반응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회피하는 거죠. 어떤 해파리와 다른 바다 생물의 경우는 훨씬 더 명백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발산합니다. 네, 인간도 포함해서요. 이 효과를 생체 발광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경우는 이 빛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죠.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더 어두운 빛입니다. 하지만 암막 처리된 방에서 매우 민감한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이 빛을 볼 수 있죠. 이 빛은 낮에는 더 밝고 밤에는 더 어두운데 가장 밝은 빛은 우리 얼굴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심장은 작지만 강력한 엔진입니다. 하루에도 심장은 혈액을 매우 효과적으로 펌프질해서 19,000km의 거리를 이동하며 몸 안의 모든 혈관을 통과합니다. 미국 대륙을 동서로 4번 가로지르는 것과 같은 거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혈관을 일렬로 늘어놓는다면 글쎄요, 여러분은 무사하지 못하겠지만 혈관은 지구를 감싸고도 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인간의 폐는 공기를 너무 세게 밖으로 밀어낼 수 있어서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사실 음속의 3분의 1 정도지만 여전히 대단한 속도죠. 커다란 폐에서 나오는 요란한 기침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런 기침이요. 물 좀 주세요. 제 기침의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소닉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의 폐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아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잠수 반사라고 하는데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포유류가 갖고 있죠. 이 반사작용은 산소를 심장과 뇌로 전달함으로써 몸 안에 산소를 재분배합니다. 물에 잠기는 순간 몸은 자동적으로 심박수를 늦추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비장에 저장된 적혈구를 내보내죠. 이 반사작용은 얼굴과 특히 콧구멍이 젖는 것으로도 촉발되지만 손이나 발을 물속에 넣는 것만으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한동안은 크기를 고려할 때 혀가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일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규칙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또 다른 근육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바로 턱 근육 혹은 교근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근육은 91kg의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세계 최고 기록은 442kg에 달합니다. 우리 눈은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항상 주변을 완전히 포착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두뇌가 이렇게 모은 사진을 안정시키고 서로 다른 여러 조각을 하나의 원활한 영상으로 편집함으로써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3. 인체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저울의 숫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몸무게 중 0.9kg에서 2.3kg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미세 생명체의 무게입니다. 인간의 입 안에만도 지구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겁낼 필요 없어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고 이 작은 생명체의 대부분은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뇌가 하나도 없습니다. 뇌 구조는 뇌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조건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개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손가락 지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혀에도 독특한 무늬가 새겨져 있고 세상 어디에도 그것과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눈 안쪽 구석에 있는 분홍빛 물컹물컹한 막은 진화의 잔해물입니다. 과거에는 세 번째 깜빡막이었죠. 새, 파충류, 그리고 고양이와 같은 많은 동물들이 여전히 이 눈꺼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은 건물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압력으로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는 심장으로부터 펌프질이 시작되어 전신에 흘러 다시 심장까지 돌아오는 데까지 45초가 걸립니다. 눈에는 신체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깜빡임은 약 10분의 1초가 걸리는데요. 하루에 2만 번씩 눈을 깜빡거립니다. 어른은 1분에 평균 15번 눈을 깜빡일 수 있지만 아기는 1분에 한두 번만 눈을 깜빡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과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아기에게도 눈싸움 도전은 하지 마세요. 발에는 25만 개의 땀샘이 있으며 하루에 약 250ml의 땀을 배출합니다. 발에서 냄새가 나나요? 사실 냄새를 맡는 코가 고생이죠. 발은 그저 악취를 풍길 뿐이죠.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최대 10만 배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1조 개의 냄새들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쌍둥이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냄새는 모두 고유합니다. 출생 후 많은 아기들은 푸른 눈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지게 됩니다. 눈, 머리카락, 피부에 색소를 주는 멜라닌의 양이 처음 몇 해 동안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들은 흑백으로 또 거꾸로 세상을 봅니다. 색을 구별하고 상을 뒤집는 능력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아기들의 눈은 발육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아기의 눈동자는 어른 눈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태양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재채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들 너무 걱정스러워서 여러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좋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요. 이걸 광반사 재채기라고 부르죠. 그건 아마도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재채기를 유발하는 신경이 밝은 빛이라는 강한 감각에 견디지 못한 시신경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화창한 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설명이죠.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악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불공평하죠. 하지만 인생이 다 그렇죠. 사실 손이 얼음장처럼 변하는 걸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온몸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죠. 그래서 혈액이 피부로 가는 것을 막아서 중요한 기관과 근육에 더 많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몸은 인터뷰에서 도망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손보다 다리가 더 열을 전달하려는 거죠. 얼핏 보면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고 위에서 나는 소리를 안 들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부적절한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가 소화를 시작하게 되면 꾸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를 뭔가를 먹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심지어 물 한 잔도 도움이 됩니다. 물 한 잔이 적절한 것을 먹을 기회가 생길 때까지 여러분의 배를 채워줄 거예요. 아, 마지막을 위해 최고의 것을 남겨놨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초콜릿을 먹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그건 내가 배고프다고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뇌는 탐욕스러운 작은 발전소예요.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쉴 때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차지합니다.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원할 것이고 그 주요 연료는 설탕이죠. 예를 들어 곧 군중들에게 연설을 앞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의식적으로 더 단 음식을 선택하죠. 인간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500칼로리를 소모하는데 소모량은 신체 크기와 신진대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는 7.6리터 정도의 물을 충분히 끓이고도 남는 에너지죠. 이것은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바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우리의 몸에서 가장 굶주려 있는 기관인 뇌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320칼로리를 혼자서 사용합니다. 시험이 내일인데 몇 달 동안 배웠던 걸 전부 다 공부하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생들이 항상 그렇게 굶주려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인간의 위는 물이 3.8리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으면 들어간다 라는 법칙은 여기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순 있겠지만 오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수분 중독은 실제로 있으나 그것을 겪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햄버거나 핫도그로 만들어진 산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기억하셔야 할 것은 빨리 먹기 대회 수준인 10,000칼로리 이상에 가까운 식사조차 굉장히 위험하며 훈련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2,5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면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나중을 위해 비축합니다. 이것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에너지를 쌓아두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탈모가 설명하지 못하는 한 가지는 왜 인간의 머리에는 아직도 털이 많이 나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는 왜 털이 없는지 하는 거예요. 뭐 손바닥은 설명이 꽤 쉬워요. 우리의 조상들은 영장류처럼 더 잘 잡기 위해 이 부분에 털 없는 피부가 필요했어요. 양털이나 모피 장갑을 낀 손으로 금속 막대를 잡으려고 해본 적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털 때문에 미끄러지면 막대기를 떨어뜨릴 수 있죠. 하지만 손바닥과 손가락의 피부에 있는 작은 홈들은 물건을 더 꽉 잡을 수 있게 도와줘요. 경찰에게 여러분의 신원을 밝히는 데도 쓰이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요. 여러분 발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건 손바닥보다는 조금 더 고대의 것이긴 하지만요. 사실 발바닥 털을 기르기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발바닥에 털이 없어진 것도 같은 이유였으니까요. 잘 잡으려고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먼 조상들은 원숭이처럼 나무에 오르곤 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손과 발을 모두 사용했어요. 하지만 발가락도 더 길었고 발도 더 유연했어요. 오늘날에는 발로 바닥에 떨어진 펜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죠. 머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론들 중 하나에서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느라 머리의 털을 두껍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서면 태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정확하게 머리라서 머리카락층이 피부와 뇌를 열로부터 보호해줍니다.